안녕하세요. 용산 정쌤입니다. 개인 레슨 문의는 이쪽으로. 오늘은 저보다 평형 발차기를 못하시는 초, 중급, 상급자 분들에게 평형 발차기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무릎을 좁게 하는 위킥과 외지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어깨 정도로 벌리고 뒤꿈치를 더 벌려서 하는 이제 위킥을 하고요. 그리고 뭐 동호인들도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발차기를 무릎을 크게 하고 뒤꿈치가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외지킥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영 교본이나 유튜브에서도 이 차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지킥이 정말 잘못된 것이냐? 내가 위킥 같은 경우는 무릎을 축을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서 하는 발차기인데,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돌아가는 거야. 뭐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지킥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외지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외지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는 나간다는 거예요. 위킥보다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수들이 쓰지 않고 그래서 외지킥보다 최고 속도는 낼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다행히 나간다는 거고, 일단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수영을 배우시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안 늘어서,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쫓아가는데 지쳐서 이제 자세 교정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고, 평형 발차기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것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가끔씩은 이렇게 위킥 모양의 형태로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것은, 두 번째 이것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조금 당겨서 발차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선수들이 한 영상을 보고 따라 해야 될 게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유형, 배영, 저병 같은 경우는 보고 따라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평형 발차기는 자기 난이도에 따라서 선수들의 발차기를 이제 따라 해야 되는데, 내가 초보일 때 선수들처럼 무릎을 안 당기고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다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어디서 배워서 오셨던 그분들이 이렇게 수영을, 평형 발차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분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풀 사이드,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풀 사이드 있으면은 저는 좀 여자분들이 민망해도 이렇게 시켜요, 발차기를. 근데 풀 사이드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서 하게 될 경우에 무릎을 배꼽 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척추랑 대퇴골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바닥은 하늘을 보고, 평형 발차기는 복숭아뼈랑 발바닥으로 물을 차야 되는데, 발바닥이 하늘 보니까 발바닥으로 물을 못 차고 발날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하늘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발바닥이 하늘을 봐서 물을 못 밀어주고, 이 엉덩이는 또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 어깨, 고관절, 무릎, 그래서 발바닥이 물밖에 나오는 거야. 물보다가 이렇게 지는 거죠. 발바닥으로 물을 못 차고. 그래서 내 발바닥은 이만한데 발의 절반은 들어가 있고 발의 절반은 또 나와가지고 또 절반밖에 발바닥으로 물을 못 밀어내는 이제 그러한 형태. 어쨌든 내가 발이 물 밖에 나와서 평형 발차기가 물보라를 일으킨다면은 그거는 헛스윙하는 발차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평형 발차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붙여. 근데 실제로 헬퍼 끼고 킵판 잡고 시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수영을 좀 과장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동작을 하고 있다가 이 동작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지 두 번째 척추랑 이 대퇴골이 120도 정도 각도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과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릎을 척추뼈랑 허벅지가
90도가 되게끔 끌어당기면은 발바닥이 뒷방향을 보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내가 이렇게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내가 이제 남들만큼 발차기를 15명에서 해도 뭐 한 5등 정도로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속도가 붙은 거겠죠. 그러면은 이 90도로 당겼던 다리를 좀 덜 당기는 선수들처럼, 내 실력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왔으니까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만큼 당겼던 무릎을 이만큼 당겼어도 이제 추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선수들이 무릎 이만큼 당겨서 이렇게 찰 수 있는 이유는 무릎 가동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도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당겨서 이제 차야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발차기가 안 되시는 분은 웨이지킥보다는 이 무릎이 배꼽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동료가 수중 촬영을 해서 체크를 해도 좋고,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척추랑 대퇴골의 각도가 몇 도 정도가 나오는지, 정말 이 180도로 하고 무릎만 굽혀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평행 발차기 연습이 반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세 교정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되고 난 다음에 반복 연습이 돼야지 그 평행 발차기 연습 효과가 있는 거지. 이 각도도 안 나오면서 자꾸 해가지고 나 안 나가 이렇게 해봤자 절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은 평행 발차기에서 앞으로 조금 나간다고 자꾸 콤비네이션 하지 말고요. 일단은 평행 발차기 연습을 엄청 해서 평행 발차기를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하면 더욱더 완벽한 평행 콤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급해서 자꾸 발만 알면 바로 계속 평행만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 발차기 연습을 자세를 먼저 만들라. 그리고 발차기를 꾸준하게 연습해서 내 능력치의 최고치를 만들고 콤비네이션 연습하라. 그래야지 고민이 적은 만족스러운 평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